자, 62쪽 폈습니다. 1번에 4번에 그래프를 갖다 그려주세요. 자, 1번에 4번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선생님 생각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수 있는 마이너스가 둘 다 마이너스여서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내가 얘는 이렇게 된 지수함수의 보호를 바꾼 것 같습니다. 얘는 원래 감소하는 지수함수 아닌가요?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지금 왼쪽으로 한 칸 옮긴 거지. 근데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왼쪽으로 한 칸 옮겼으니까 이 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빵 대입하면은.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호를 바꾼 것 같은데 앞에? 보호를 바꾼 그림은 어떻게 그린 거죠? 전체 우변 전체의 보호를 바꿨다는 말은 이 식 자체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현호야 지금 무슨 대칭하는 거야? 원점 대칭할 때는 x, y 둘 다 보호가 바뀌었을 때 원점 대칭하거든. 네, 지금 y 보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좌표는 0,-7분의 1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 그림 우리가 구하는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90쪽으로 한번 넘어가도 돼요? 뭐 질문은 90쪽이니까 90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했으면 지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90쪽으로 갔습니다. 90쪽에 풀어야 될 거는 90쪽의 3번 문제. 90쪽의 3번은 범위의 값이 주어져 있고 합성함수로서 지수함수의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에 있는 게 나는 지금 PDF가 잘 안 보이거든? 절대값 속에 뭐가 있죠? x-2야, x 플러스 2야? 절대값 속에 x-2? 그럼 내가 지금 치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치환하죠? 절대값 x-의 값을 치환하면 돼요. 치환했더니 저 함수의 값 y는 3의 t승이라는 함수입니다. 대입하는 건 지금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를 대입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대입했을 때 절대값은 절대값 그림을 그려볼까? 절대값의 그림은 2에서 꺾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절대값은 오른쪽에서 기울기 1짜리, 왼쪽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그리라며 마이너스 3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플러스 3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인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한 게 아니다.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겠구나. 그럼 최대값은 누구라고요? 하지만 최소값은 2 대입했을 때 빵이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한 거는 t의 범위를 구한 것 같습니다. t의 범위가 누군데요? 0부터 5까지가 t의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 대입해서 나는 지금 증가하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빵 대입한 최대값이 최소값일 겁니다. 5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요?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두 개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다음 장에 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번 문제는 다음에 있는 부동식이 있습니다. 이 부동식은 좌변값은 미세값에도 x가 들어있고 지수에도 x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거든? 아래하고 위에 다 x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좌변값은 내비두고요. 우변값이 1이라고 써있는데 우변값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다르게 쓰려고요. 오른쪽에 있는 1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0승이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어떤 숫자의 0승의 값이 1이니까요? 그럼 미세값을 똑같은 상태,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미세값이 지금 똑같긴 한데 미세값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뭔데? 완전 제곱식이고 이 값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다고 지금? 네, x의 값은 절대 2를 대입할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항상 양수인가요? 그럼 난 미세값의 범위를 쪼개서 풀면 되겠네. 쌤은 미세값의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미세값이 x-2의 제곱의 값이 1보다 컸을 때 x-2의 제곱의 값이 1이었을 때 x-2의 제곱의 값이 0부터 1 사이였을 때로 구분해서 풀면 되겠네.
제일 처음에 미세값이 1보다 컸을 때는 부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부동 방향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부동식을 풀고 있습니다. 해를 구했더니 해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처음에 이 범위에 해당하는 x의 값은 누구죠? x가 누구일 때 이걸 만족하죠? 1보다 작은 숫자 또는 3보다 큰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이걸 만족하나요? 그럼 빨간색 범위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빨간색 범위하고 이 범위에 공통되는 범위가 답이죠? 그럼 첫 번째 범위에서 답은 누구라고요? 네, 1보다 작다가 공통되는 범위입니다. 두 번째는 x라는 녀석의 값이 누구라는 얘기죠? 네, x의 값 1 또는 3이었을 때는 미세 값이 지금 현재 1이면 좌변 값은 1의 x-2승인데 1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1 아니야? 우변 값 1의 원승인데 어차피 1의 거듭제곱 1이잖아.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거야? 성립 안 하는 거야? 성립하기 때문에 답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2하고 3의 값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자, 세 번째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x의 값의 범위가 뭐라고요? x의 범위가 뭐죠? 1과 2 사이 있는 숫자 또는 2하고 3 사이 있는 숫자는 이게 0하고 1 사이 있나? 이 범위 사이에서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x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빨간색으로 쓴 범위값이랑 1보다 크다는 범위의 공통범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공통범위값이 누군데? 빨간색 다 돼? 공통범위값은 빨간색 전부 다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것도 답이고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은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을 최종 답은 뭐라고 쓰는 게 좋은 거야? x는 2보다 작은 숫자는 다 답이고 2보다 크고 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거네요. 이 답은 이게 답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다음 페이지 발전 문제 1번입니다. 발전 문제 1번이 지수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한테 3을 갖다 대입한 걸 지금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미세값이 A인데 미세값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입니다.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알고 있는 사실 1부터 대입했습니다. 1부터 대입했더니 성립하는 건 A 플러스 B인가? A 플러스 B의 값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첫 번씩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3대입한 게 필요합니다. 그럼 3대입하겠다는 말은 A의 3승 플러스 B의 값을 구하겠다는 얘기고 나는 시간 한번 더 있으면 A, B 구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K의 값이 0부터 4 사이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절대값을 지금 우변 전체 절대값 씌운 거잖아. 우변 전체 절대값 씌우면 함수 fx의 값을 x축을 기준으로 접올리는 거죠. 접올리는 그래프가 y는 k라는 상수함수하고 교점의 개수가 2점입니다. 0과 4 사이에서는 무조건 교점이 2개. 그런데 접올린 그래프하고 y는 4라고 하는 녀석은 교점이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지수함수의 값은 증가한다고 감소한다고? 지금 지수함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미세값 1보다 크니까 증가한다고요? 그런데 미세값 1보다 큰 녀석의 값이 증가함수인데 쌤이 지금 점선으로 그린 녀석의 값은 요게 지금 y는 ax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입니다. b의 값이 양수면 위로 갈 거고 b의 값이 음수면 밑으로 갈 거잖아. 근데 만약에 b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b가 양수가 되면은 점근선이 y는 b라는 양수값이 될 거고 지수함수의 값은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접올릴 게 없네. 다 x축이 있으니까 x축 밑에 걸 접올릴 게 없잖아. 그럼 얘는 접올린 것 자체가 20과 똑같은 식이야? 접올릴 게 없어. x축 원래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뭐가 문제인 거야? 0과 4 사이에 있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빵개인 거지. 교점 2개라는데 뭐 수냐? 그럼 b의 값이 양수면 안 되겠네. 그럼 b의 값이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원래 지수함수 처음에 그랬던 지수함수는 밑으로 이동했을 거야.
밑으로 이동했을 거고 여기가 지금 y는 b라고 하는 점근선이야. 지수함수 자체도 지금 밑으로 평이동했다며. 밑으로 지금 b만큼 내려왔으니까 지수함수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 접올릴 거잖아. 이걸 접올리게 되면 점근선은 뭘로 바뀌죠? 네, y는 마이너스 b로 바뀌겠죠? 접올리면. 점근선의 값은 접올렸더니 마이너스 b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던 건 그냥 그릴 건데, 위에 있는 건 그냥 그릴 건데, x축 위에 건 그냥 그릴 건데, x축 밑에 건 접올려야 돼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0과 4 사이에서는 k라는 녀석의 값이 0과 4 사이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2개. 하지만 y가 4였을 때 교점의 개수가 1개라고? 그럼 얘가 4라는 거 아니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0과 4 사이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당연히 2개인 거고 4일 땐 교점의 개수가 4인 거네. 따라서 b가 누구라고요? b의 값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a의 값은 누구예요? 대입하시래요. 3의 3승 27한테 4를 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3이 답이네. 지금 첫 번째 그림 먼저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그렸잖아. 보통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앞으로 문제 풀 때 니네가 머릿속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하고 A가 양수, B의 값이 양수면 안 되겠네? B의 값이 음수여야 되네? 뭐 대충 접올리면 이렇게 되겠네? 이 모든 과정이 선생님 너희한테 설명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한 거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너희가 똑똑해지면 이 모든 녀석은 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이야. 그러니까 답을 구할 때 B는 마이너스 4네? 그리고 구하는 건 거의 매우 빠른 속도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번이라고 하셨습니다. 2번은 함수 fx의 값은 지금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분수 형태로 지금 식을 쓰고 있거든? 근데 보자마자 빡치네. 3x승이 도대체 몇 개야? 그럼 치환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를 치환할 건데요? 3x승의 값을 치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치환했을 때 원래 왼쪽은 fx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치환한 녀석의 값은 gt라고 지칭해 보겠습니다. fx를 gt라고 놨습니다. 자, 치환했더니 분모값부터 쓰겠습니다. 분모값이 누군데요? 9t제곱 2t 플러스 1 분자의 값은 근데 t가 범위가 있나? 실수 하나짜리 치환했잖아. t가 범위가 있냐고요? 한 개짜리 치환했을 때 0보다 크다. 두 개짜리 치환했을 때 2보다 크다 했죠? 자, t의 값은 0보다 큽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최대값만 구하면 되잖아. t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t의 값은 양수인데 최대값 구해. 어차피 fx의 최대값이나 gt의 값의 최대값이나 똑같은 최대값이야. 그래서 난 gt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두 번 나오고 고2 때 가끔씩 나오고 고3 때 좀 많이 나오는 거거든. 자, 지금 우린 분자에도 t가 있고 분모에도 t가 있어. 분자 분모에 모두 t가 있으면 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없어. 한쪽에만 t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매우 중요한 거는 분자 분모의 t라는 녀석을 만나면 분자의 값도 t로 나누게 할 거고 분모의 값도 t로 나누게 할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배워도 못한 애들이 좀 있는 거거든. 분자 분모의 t를 가지고 있으면 우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분자 분모의 값을 다 t로 나누게 할 겁니다. 분자의 값은 48이고 분모의 값은 9t 플러스 2 플러스 t분의 1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나의 바램은 이거의 최대값이 필요한 거잖아. 난 이거의 최대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최대값을 구하려면 분모의 값은 최소해야 되잖아. 그래서 필요한 거는 분모의 최소값을 별도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은 9t 플러스 t분의 1 플러스 2인데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알고 있습니다. t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라고요? 6이야? 거기다 2는 원래 있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최소값이 8이면 분모가 8이 됐을 때 가장 큰 값은 6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6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조금만 시간 지나면 문제없이 푸는데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는 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없이 문제 풀면 2000번 나와. 하지만 이건 니네가 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많이 나와야지 분자 분모를 t로 나눠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50번 정도밖에 안 만나. 그래서 적은 횟수를 반복하는 것들은 일부러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3번이라고 하셨습니다. 3번은 두 자연수 n값과 k값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k값을 모조리 다 구하세요. n도 달라지고 k도 달라진다고? 뭔 개소리 하는 거지? 이거는 약간 퍼즐 같은 문제인 거야.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을 보고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빵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 실은. 왜냐면 오른쪽이 빵인데 왼쪽은 인수분해 되는 식이거든. 만약에 마이너스 5가 아니고 빵이면 인수분해에서 풀어서 인수분해해서 방정식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들은 오른쪽이 빵이라고 줬을 거야. 자, 인수분해하면 2의 k승 마이너스 3의 n승하고 2의 k승 마이너스 9의 n승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된 거 맞아? 그러면 오른쪽이 마이너스 5가 아니었으면 인수분해해서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라고 놓고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쉬운 문제야. 근데 이 새끼가 우리한테 짜증나게 개 짜증나게 아이씨 마이너스 5라고 하고 지랄이네. 아 여기서부터 문제 발생한 거야. 빵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거를 이 새끼가 지금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근데 K하고 N값은 자연수라며. 그러면 둘 중에 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2의 자연수승, 2의 3의 자연수승 이런 것들 다 자연수 아니야? 두 개의 자연수 n과 k에 대해서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9의 거듭제곱은 전부 다 자연수잖아.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귓구멍으로 들리는 거 맞죠? 아 그러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였으면 좋겠는데 실은 자연수 빼기 자연수가 꼭 자연수는 아니잖아. 자연수 빼기 자연수가 꼭 자연수는 아닐 거야.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두 간 모두 정수인 건 확실해. 그럼 정수인 게 확실하면은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작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둘 중에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 거지? 앞이 양수야, 뒤가 양수야? 근데 앞에가 양수인 게 확실하겠다. 왜냐면 3의 1승보다는 9의 1승이 더 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나의 바램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양수값이고 뒤에 게 음수값이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냐? 맞아요? 우린 이런 식으로 푸는 걸 뭐라고 불러? 문자의 개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일 때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불러? 땡땡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땡땡 방정식이 뭔데? 네, 부정방정식입니다. 문자의 개수가 두 개, 식은 하나인데 그럼 부정방정식은 인수분해한 다음에 대충 성립하도록 하는 녀석에 대해서 n값과 k값을 유추해서 푸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나의 바램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값이 1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5였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k가 누구고 n이 누구면 이게 가능할까? k는 2고 n1이면 가능해? 그럼 왼쪽에 녀석의 값은 4-3이니까 1이고 오른쪽의 값은 4-9니까 마이너스 5네? 두 번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왼쪽 값이 5가 되고 오른쪽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참 좋겠거든?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k가 누구면? k가 3이고 n값이 1이면 돼? 그럼 8-3이니까 5 맞고 얘는 8-9니까 마이너스 1이야? 다 구했네. 그때 k값을 모두 더하세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요 녀석에 대한 분류를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그럼 경우를 되게 많이 경우를 쪼개서 풀어야겠다. 아니 지금 만약에 요게 지금 더 큰 값이고 이게 더 작다는 생각을 못하면 이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막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아이고야 잘못 쓴 느낌이지 왜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풀게 되면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연립해가지고 막 구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답이 뭐라고 했죠 방금? 그래서 5가 답이라고요? 아, K를 모두 구하는 거였구나. 합하라고 안 했구나.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에요? 다음 거라고요? 왜 질문들을 안 하죠? 아, 맞았어요? 맞아보지 않아도 되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C표로 가겠습니다. C표에서 모르는 거 얘기해 주세요.
47쪽이라고 들었습니다. 46쪽부터 몇 쪽까지가 질문이죠? 63쪽. 오늘 또 하루가 가네. 320번. 320번이 그림과 같이 다음에 지수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세값 2가 되는 지수함수, 하나는 미세값이 4가 되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면서 X축, Y축의 평행한 직선이 4X과 만나는 점의 좌표의 값이 B점입니다. 그리고 Y축의 평행선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는 C점입니다. 그 C점 좌표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 좌표 D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선분의 길이끼리 나누기 하는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이 그림에서 모르고 있는 녀석의 값은 난 이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몰라서 이 선을 갖다 X는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러면 A점 좌표를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A점 좌표 정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A점 누군데요? 네, A, 넌 K라고 놓고 풀어나 보죠? 자, 그런데 B점 좌표 찾으려고요. B점 좌표는 A점하고 누가 똑같은데? X가 똑같아, Y가 똑같아? Y가 똑같으니까 Y 좌표는 2의 A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4X승과 만나는 교점이잖아, B점은. 뭘 대입해야지 4X승한테 뭘 대입해야지 2의 A승 나오지? 그럼 난 C점 좌표 구하려고요. C점 좌표의 값은 A하고 X 좌표가 똑같은 거 아니야? D점 좌표 구하겠습니다. D점 좌표의 값은 C점과 Y좌표가 똑같습니다. 그럼 2x승한테 뭘 대입해야지 4A승이 나오는 거야? 이제 선분의 1이면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A, B라는 두 점 사이의 길이의 값은 Y좌표가 똑같으니까 X좌표끼리 빼기만 하면 길이인 거죠? 그래서 A, B라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2분의 A입니다. 반면에 CD라고 하는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CD라는 길이의 값은 또 마찬가지 Y좌표 똑같다며. 그러니까 X끼리 빼면 되잖아.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근데 질문하면 안 되는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인가요? 32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23번은 세 개의 숫자의 대수관계를 따지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건 미세값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을 거듭적으로 바꿨습니다. 2분의 3이 2분의 1승입니다. 두 번째 것도 2분의 3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아, 근데 뭔가 이상하다. 아, 그래서 못 풀었다고? 이거는 2분의 3의 거듭제곱이 아닌 거지. 그건 분자분모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녀석은 지금 얘는 8분의 27이었으면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6분의 81이면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거듭제곱이 얘는 2분의 1승이고 거듭제곱이 얘는 5분의 1승이고 얘는 거듭제곱의 값이 7분의 1승인가요? 그럼 최소 2하고 5하고 7의 세제곱배수가 뭐야? 그래서 싹 다 70승 하겠습니다. 싹 다 70승 했더니 A의 값은 뭐가 되는데? 2분의 3에 B라고 하는 수의 값은 4분의 27에 C라고 하는 수의 값은 8분의 81에 그럼 얘는 2분의 3하고 4분의 27하고 8분의 81이 2분의 3을 거듭제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와 따로 분모 따로 봐야 되겠네. 얘는 2의 35승분의 3의 35승인데 얘는 분모의 값이 2의 28승분의 3의 C라고 하는 수의 값은 분모의 값은 2의 30승인데 분자의 값은 3의 이 세 개의 대수관계를 따져야 돼. 대수관계 따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나누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빼기 해가지고 계산 못하잖아. 나누기 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선생님이 A라고 하는 수의 값을 B로 나누기 했습니다. 뭐가 되는데? 분모의 값은 3의 7승 나면 약분하면
분자의 값은 2의 7승이 나와? 그럼 이 숫자는 6의 7승분의 1인 거네? 선생님이 번분수 약분 정도는 조금 생략했는데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값은 1보다 작은 거잖아. 1보다 작으니까 A, B 중에 누가 더 크다고? B가 더 크다고요? 마찬가지 지금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C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범수 계산 안 쓰고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나누기 했더니 그래서 몇이야 이게? 1보다 커요? 그럼 누가 더 크다고요? 그러면 B가 제일 큰 건데 A씨에 대해서 관계도 따져야 되겠네.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C로 나누겠습니다. A를 C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모의 값에 3이 아이고 안 남지. 2가 몇 개 남지? 2가 5개 분모에 남아요? 또 누가 남아? 따라서 A가 6의 5승분의 1입니다. 1보다 작습니다. A보다 C가 큰 거예요? 따라서 순서대로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C고 제일 작은 게 A예요? 나누기를 연산을 통해서 대소관계 따질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인가요? 360이라고 들었습니다. 360번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는 표현은 방정식의 근은 x를 지칭하는데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의 근이 된다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문제가 얘기한 건 그 알파, 베타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k의 값의 최대값 구하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치환했을 거 아니야. 누구를 치환해서 풀 건데? 3의 x의 값을 지금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하면 못할까? 아이,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 3의 x-2승의 값을 t라고 치환하려고. 될까? 그럼 9의 x-2승의 값이 누군데? 3을 제곱해서 9가 된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려고. 야, 그럼 9의 x-1승의 값이 누구야? 네, 이건 9t제곱이죠? 지금 방금 승우보다 느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얘는 9의 마이너스 2승이 있는데 얘는 9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9가 하나 적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요. 첫 번째 건 9t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두 번째 건 마이너스 kt라고 놓겠습니다. 맞게 잘 썼나요? 되신 거 맞아요? 자, 그러면 t가 범위가 있나요? t의 범위는 뭔데요? 지수를 하나짜리 치환하면 무조건 0보다 큽니다. 0보다 큰 범위에 있는데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누구야? x야? x가 알파 베타야? 아, 그럼 t는 누구야?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는데 x가 알파 베타면 t가 누구냐고. 3에 알파 마이너스 2승하고 3에 베타 마이너스 2승이라고? 알파고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알파고 베타의 값은 0보다 크다며.
알파, 베타 0보다 크면은 얘네 두 개의 근은 어떻다고? 왜 니네는 생각을 안 하지? 살짝 답답한데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알파가 0보다 크면은 동그라미는 어떻게 되냐고 듣고 있습니다. 다시 발음해 보세요. 알파가 0보다 큰 숫자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0을 집어넣으면 9분의 1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어떻다고요? 요 정도는 질문할 때 바로바로 생각해서 답할 수 있어.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한테 생각하는 과정을 유도해주고 있잖아. 알파, 베타의 값이 0보다 크면 저 값들은 9분의 1보다 큰 거죠?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수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를 푸는 근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의 위치 관계. 자, 밑줄 치는 녀석의 값을 선생님 FT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어디로 블록이죠? 네,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입니다. FT의 값 자체가 아래로 블록인데 근이 몇 개 있다고? 네,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어. 그 중에 한 녀석의 값이 3의 알파 마이너스 2승이면 다른 한 녀석의 값은 3의 베타 마이너스 2승이라는 근이 있다며. 근데 두 개의 근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서는 양수라고 사기쳐놨어. 니네 생각이 없는 애들은 니네 다 틀려 니네. 양수라고 줬는데 그걸 이렇게 못 바꾼 애들은 니네 다 틀려 니네 멍청하니까. 이런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지만 3의 알파 마이너스 2승의 값들은 3의 베타 마이너스 2승은 다 9분의 1보다 크다고요? 그럼 9분의 1은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이 문제는 수근근의 문제입니다. 근이 붙어 있습니다. 근이 붙어 있을 때는 뭘로 문제를 푼다고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이 붙어 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가지고 문제 풉니다.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푸는 거죠. 근수 근이면 함수값만 가지고 풉니다. 승호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자, 첫 번째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판별식을 쓰려고 합니다. 판별식이 누군데요? k제곱 마이너스 36이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네,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근이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가 달랐기 때문에 3의 알파 마이너스 2승과 3의 베타 마이너스 2승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그때 k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k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k는 6보다 크다입니다. 자, 두 번째 대칭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이 누군데요? 18. 대칭축의 값은 18분의 k인데 18분의 k의 값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네, 18분의 k 값은 9분의 1보다 오른쪽이네요.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함수값 할 차례입니다. 함수값은 유일한 숫자인 9분의 1을 함수한테 대입한 게 함수값인데 9분의 1을 갖다가 대입한 함수값은 9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은 0보다 큰 거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자, 9분의 1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9분의 1 대입했더니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k 플러스 1 그게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k값은 10보다 작습니다. 모든 녀석을 만족하는 k범위 찾고 있습니다. k범위가 뭔데요? 근데 문제는 k의 값의 범위에서 가장 작은 정수와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제일 큰 거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문제는 지수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은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해 분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근해 분리도 고2, 고3 때 온갖 문제에서 많이 섞어서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너 왜 그리고 깨끗해 보이지? 아, 거기서부터 안 했다고?
자, 그 다음 디프럴게 몇 번인지 얘기해주세요. 395라고 들었습니다. 395번은 지수함수하고 미세값이 2가 되는 지수함수하고 미세값이 3이 되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어. 그때 보기 중에서 올바른 걸 찾으세요.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뭔가를 생각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해결하라는 얘기인데 직선부터 그리겠습니다. 직선이 절편값이 마이너스 1인가? x절편 마이너스 1, y절편도 마이너스 1 맞아? 직선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성공하자. 대충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처럼 보이나? 뭐가 너무 긴 것 같다. 나 대충 그려도 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그리려고 노력하지. 또 시간 끌고 있네, 이런 데서. 자, x절편값도 마이너스 1이고 y절편값도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습니다. 이제 지수함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이라고. 근데 이 지수함수 부분을 조금 과장되게 그려야 되긴 했는데 너무 가까이 그려버렸다. 가까이 그리면은 그림이 좀 보기 불편한데 여기는 한 칸의 간격을 되게 크게 그래야지 문제를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자, 미세값 2가 되는 지수함수 그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인가? 2x의 값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 빵 대입하면 1입니다. 자, 저 두 점을 지나게끔 지수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미 살짝 망한 느낌이 딱 든다. 자, 얘가 y는 2x승입니다. 두 번째 녀석의 값은 3의 x승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분의 1이라고요? 그림을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그려놓고 출발하려고 하거든? 지금은 빵 대입한 게 3분의 1입니다. 그럼 2분의 1하고 3분의 1 엄청 가까울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서 0,1을 지나면서 그 다음부터 역전돼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러면 문제점은 요 근처에 있는 교점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 교점 좌표가 미세값 2인 녀석과 만나는 교점이 x1, y1, 미세값이 3인 녀석과 만나는 교점이 x2, y2인데 그림을 선생님이 잘 그리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워. 나한테는 근데 이런 기능이 있잖아. 너희는 그런 기능이 없고. 너무 확대했나? 자, 점여좌표 중에 이 점이 누구라고요? 네, 이 점이 x1, y1입니다. 이 점이 x2, y2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이 x1이 큰지 x2가 큰지 물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합니다. 뭐라고 답할 건데? 첫 번째 기억은 참이하고 지시야. 네, 기억은 참입니다. x2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 질문이 파악이 되시나요? 두 번째 질문은 양변에 루트만 씌우면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무수히 많이 봤는데 이런 거? 0,1과 x1, y1의 길이인 거죠? 두 점 사이의 길이. x2, y2하고 0,1의 길이인 거죠? 그러면 0,1로부터 두 점 사이의 길이 중에 누구 길이가 더 긴지 물어보는 것 같아? 그걸 알 수 있나? 그런데 선생님이 0,1에서 파란색 선한테 수선발 좀 내려보려고 하거든? 0,1이라는 점의 좌표에서 이 파란색 선 기울기 마이너스인 선한테 수선발 내리면 그 수선은 어디에 꽂힐까? 네, 수선은 마이너스 1,0의 수선이 꽂힙니다. 여기가 제일 짧은 길이야. 0,1에서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 중에 짧은 길이는 마이너스 1,0을 연결한 길이야. 그러면 x2, y2에 연결한 길이가 짧을까? x1, y1에 연결한 길이가 짧을까? x2, y2에 연결한 길이가 짧겠네요. 그럼 니은은 참여하고 지시야. 네, 니은은 거짓이네요. 왼쪽이 더
크다고요?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기울기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좌변값은 x1 빵분의 y1 빵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우변값은 x2 빵분의 y2 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원점과 x1, y1의 기울기인 거죠. 원점과 x2, y2의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가 음수였을 때는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더 가파른 녀석의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2인 거지? 내 말이 되시나요? 그럼 둘 중에 더 큰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게 큰 거고 마이너스 1인 녀석의 값은 더 완만할수록 큰 거지? 기울기 음수였을 때는. 자, 기울기의 대소관계 따지라고 합니다. 기울기 대소관계 따지고 있습니다. 자, 원점하고 연결한 기울기를 구하는데 원점하고 x1, y1을 연결한 기울기 얘가 더 가파른 것 같고 얘가 더 완만한 거야? 기울기가 큰 녀석은 더 완만할수록 기울기는 크다고 기울기 음수였을 때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x2, y2랑 연결한 기울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인가요? 아까 니은 거짓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로 해서 푸는 문제, 또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하는 문제, 또는 그래프상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대소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주종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40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게 들었나요? 402번. 현우 방금 400이라고 발음한 건 맞아요? 402라고 얘기했어요? 402번으로 가겠습니다. 402번은 fx의 값이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값이 fx입니다. 그런데 곡선이 y는 k분의 fx라고 하는 곡선이 있고요. fx분의 k라는 곡선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교점 사이의 거리의 값은 4입니다. 이게 분수로 표현했는데 얘는 지수함수인 것 같고 얘는 지금 역수로 표현했다고? 근데 만나 생기는 교점은 같다고 났을 때 그늘을 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늘 갖다 교점좌표의 x좌표를 구하려면 A, B점의 x좌표의 값을 구하려면 두 식을 같다고 놓고 교점좌표를 구하는 것 같아. 맞나요? 그럼 지금 푸는 녀석의 값은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인 거죠. A, B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러면은 두 식을 같다고 놓게 되면은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값을 제곱한 게 좌변, k를 제곱한 게 우변인데 양변이 제곱을 떼게 되면 둘 중 하나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는 달아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항상 어떤 값이야? 얘는 항상 어떤 값이냐고. 2보다 항상 커나 같은 값이야? 두 개짜리 2보다 커 같다고 적어? 그런데 k 값은 또 양수값이라며. 둘 다 양수값이네. 제곱하기 전에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값도 양수값이고 k도 양수값이라며. 그러니까 이것만 성립하겠네. 둘 다 양수니까. 제곱 소개되는데 둘 다 양수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이 방정식의 근이 A점, B점의 x좌표라고 중3 때, 고1 때 수없이 많이 풀었던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인 거 아시죠? 자, 그런데 두 점 사이의 길이값이 4라며. 두 점 사이의 길이값이 4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점 사이의 길이값을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은 방정식의 근을 풀어보자. 근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선생님이 양변에 2x승을 곱하려고 하거든? 양변에 2x승을 곱하면 2의 2x승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나요? 양변에 2의 x승을 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군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알고 있냐면
알파하고 베타는 두 개를 갖다 놨을 때 근이라며. 지금 두 개를 갖다 놨을 때 근이 알파 베타로 잡았지?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선생님이 지금 잡았지? 그럼 알파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요? 알파 베타를 근이라고 잡았으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냐고요. 마찬가지 베타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A점 좌표는 누구야? A점 X좌표를 알파라고 할게요. A점 좌표 누구야? A점 좌표의 값 알파 컴마 누구? 다시 한번 발음해보세요. 뭐라고요? 알파 컴마 뭐라고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A점 좌표 누구지 다시 묻겠습니다. A점 좌표 아시는 분 얘기해주세요. 네, 알파 컴마 1이죠? 현우 아까 이 얘기했던 거 아니야? 1이라고 발음했던 거야? 아니야? 자, 여기다 알파를 대입한 게 이 그래프에 있는 점이 A점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한테 알파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K분의 F알파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F알파 자체가 2의 알파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인 거죠? 그럼 이게 K라며. 그러니까 이 녀석의 Y좌표의 값은 1인 것 같아요. 그럼 B점의 좌표도 구해볼까요? B점 좌표의 값은 베타 값만 누구라고 할 건데요. B점 좌표는 마찬가지지.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 분자의 값이 K여서 K분의 K 값이니까 베타 값만 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길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두 점 사이의 길이니까 알파하고 베타의 차이값은 몇이라고? 네, 알파 베타의 차이값은 4입니다. 그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지금 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차이값이 4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식도 세울 수 있는 것 같은데 근과 계수의 관계? 맞아요? 두 군의 합의 값이 누구야? 자, 혹시 못했을까봐 한 줄 더 써드리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1의 값이 빵이면 이때 근의 값은 t의 값이 2의 알파승 또는 2의 베타승의 값이 두 개의 근이라고요? 두 분의 합의 값이 누구냐고 근과 계수 관계 묻고 있습니다. 두 분의 합의 값은 k입니다. 두 분의 고백 값은 누구예요? 네, 두 분의 고백 값은 1인가요? 문자 3개, 식 3개. 식은 더 있네 또 실은. 여기도 식 있잖아. 연립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K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할 수 있나? 3번식에서 뭐 알고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0이라고요? 그럼 베타하고 알파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잖아. 근데 차이값은 4라며. 그럼 알파 베타의 값은 뭐하고 뭐라고? 2하고 마이너스 2? 그럼 대입만 하면 되네. 2 대입하려고. 2 대입하면 누구야? K가. 2분의 5야? 따라서 K값은 2분의 5인데 2분의 5 대입해서 40배라고 있습니다. 2분의 5한테 40배 이건 못하겠어 나는. 빨리 해. 2분의 5한테 40배 하라고.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좀만 지나면? 자, 그 다음도 풀어야기 몇 번인가요? 그 밑에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수토할 거 많은데 나 오늘 1시간 안 넘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 이제 다 돼가네. 자, 왼쪽과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지수 방정식 형태를 띠고 있긴 한데 모든 근의 값의 합의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뭔 소리지? 일단 대입합시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조금 헷갈려. 미세값 다르지? 지수값도 다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입하려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의 전체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이라고 하는 녀석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야?
맞게 썼냐? 이거 뭐지?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미세값 다르지? 지수값도 다르지? 뭐 공통된 거 묶어 쓸 수도 없어. 싶은 말이 뭐지, 이 새끼들이? 미세값이 똑같거나 지수의 값이 똑같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좀 문제가 그지 같다. 혹시 미세값이 똑같은 경우가 있으면, 미세값이 똑같을 때에는 지수만 똑같으면 돼? 맞아? 밑이 똑같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어. 이항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에요? x의 값이 누구면 밑이 똑같은 건데. 됐을 때는, 아니, x의 값이 2나 5가 됐을 때는 2 대입하면은 이게 누구야? 1이야? 그럼 이것도 2 대입했을 때 1이겠네? 5 대입하면 이게 누구야? 5 대입하면 누구라고? 13이라고? 그러면은 x의 값이 2가 되거나 5가 됐을 때는 x의 값이 2였을 때는 주어진 왼쪽에 있는 값도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값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때는 미세값이 똑같으니까 지수의 값이 똑같으면 되겠네. 지수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항합시다. x의 제곱 밑에 값 2 대입했을 때가 1이었냐? x의 값이 2였을 때 미세값이 1이면은 지수의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똑같은 거지. 그럼 x의 값 2가 되면은 무조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일단 근 하나 구했네. 두 번째는 x라고 한 녀석의 값이 5라고 한다면 미세값과 13이라고 인연이네? 그때는 지수의 값이 똑같아야 되겠구만. 지수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지수도 갖다 놓고 산수하고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야? 그때 x의 값이 누군데? 3하고 야 그러면 지금은 x가 5였을 땐 지수가 똑같을 수가 없구나. 아니 3하고 4라며 5 아니라며. 그러면 x한테 5 대입했을 때는 여기는 지수의 값은 두 개가 같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숫자는 같지 못합니다. 이건 버려야 될 겁니다. 되신 거 맞죠? 쌤이 지금 미세값이 똑같은 경우로 지금 가정해 본 거잖아. 미세값이 서로 똑같은 경우로 가정해 봤더니 오로지 되는 거는 미세값 1로 똑같은 경우만 되는 거고요. 다른 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미세값이 설령 달라도 지수가 똑같으면은 지수가 둘 다 0이었을 때 똑같은 건가? 맞아요? 일단 지수의 값이 똑같다고 놓고 산수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수 똑같다고 놓고 산수했을 때가 3하고 4였나? 지수 두 개 똑같다고 놓고 산수했을 때가 3하고 4였던 것 같아. 근데 3 대입하면 여기는 이 지수가 누구야? 3 좀 대입 좀 해주라. 마이너스 4?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x라는 녀석의 값이 3이 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마이너스 4라고 했나요? 똑같은 값일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거는 지금 지수의 값은 마이너스 4로 똑같긴 한데 미세값이 3을 대입해서 똑같으냐? 3 대입해서 미세값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의 값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4가 남았습니다. x라는 녀석의 값이 4가 된다면은 이 밑줄 친 녀석 좀 계산 좀 해주세요. 0이야? 그럼 지금은 미세 값이 x한테 4를 대입했더니 여기 미세에 있는 값은 뭔가 나오겠지 뭐. 근데 뭐가 나오든지 간에 지수에 있는 값이 빵이니까 당연히 똑같은 건가요? 이거 이외에는 밑과 미세의 값이 서로 다르고 지수의 값이 서로 달라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러니까 답은 2하고 4여서 더해서 6이 답이겠네요. 지금 이거 풀때 그냥 G2라고 지수가 0일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409번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우도 무슨 말 하시려고 하셨죠, 방금? 네, 409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풀었던 거 참이나 구분해서 차근차근 풀지 않으면 간단하게 생각했던 거 이외의 답이 나온 경우가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게 돼. 야, 접어올린 녀석? 이건 모의고사 기출문제인가? x의 값이 0보다 같은 범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a의 e-x의 값은 감소하는 지수함수고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평이동한 다음에 접어올리는 그래프에 대해서 fx의 그래프하고 y는 t라는 녀석의 값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gt입니다. 근데 gt의 값이 교점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의 범위는 3부터 9까지입니다. 그럼 0부터 3까지는 교점이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네. 아까 했던 문제 있지? 기억나세요? ax 플러스 b b의 값이 마이너스 4고 a의 값이 3이었던 문제 기억나시나요?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이 그림의 개형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세값 1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이 없었을 때 그림 자체가 감소하는 지수함수였을 겁니다.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값을 오른쪽으로 두 칸 평이동한 상태입니다. 내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미세값인 a분의 1값 0과 1 사이 있으니까 감소하는데요.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할 거고요. y축 값은 b만큼 이동할 건데 b의 값은 당연히 음수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b의 값이 양수면 위로 이동하면은 접어올릴 게 없어가지고 교점의 개수의 값이 이런 경우를 만족 못하거든. 근데 지금 내 말 이해되냐? 아, 두 가지 쪼개야 되겠구나. 요거 문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구나. 3의 등호가 없을 때하고 3의 등호가 있을 때로 두 가지를 물어봤구나, 문제가. 자, 처음에 b의 값이 양수인 거 먼저 하겠습니다. b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값이면 위로 평이동했지. 위로 얼만큼 평이동해요? 근데 위로 b만큼 평이동했습니다. 그럼 지수함수의 그림은 감소한 녀석의 값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때 교점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라고요? 교점 개수 하나가 되도록 하는 상수함수 t의 범위가 3부터 9까지라고? 근데 y축 왼쪽은 그리라고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지? y축 오른쪽만 그리라고 했습니다. y축 왼쪽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바램은 여기가 3이면 딱 좋겠네. 여기가 3이면 3과 만나는 교점은 없는 거잖아. 여기가 9면 딱 좋을 것 같은데? 9일 때까지만 교점의 개수는 정확히 한 개인 거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 돼 들어가는 t의 값의 범위가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맞네. 그럼 b의 값은 지금 3이야. b가 3이었을 때 a가 알고 싶어. 접올린 적이 없어. 접올릴 게 없어. 이 보라색은.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9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빵 대입하면 누구야? 빵 대입했더니 a제곱 플러스 3이야? 그게 9 나왔으면 좋겠어. a가 누구냐고. 네, a의 값은 루트 6입니다. 자, 그때 a의 값 루트 6을 제곱하세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b라는 녀석의 값이 음수일 때 하고 있습니다. b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그림을 평행이동했습니다. 평행이동해서 정근선의 값은 y는 b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근데 감소함수였는데 접올리라고요? 감소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그거를 접올렸더니 정근선의 값이 y는 마이너스 b로 바뀌어요? y는 마이너스 b로 바뀔 거고 접올리게 되면 그림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0일 때는 교점이 몇 개야? 0일 때는 신경 쓰지 말래. t의 값이 0보다 큰 것만 하래? 0보다 컸을 때 교점이 몇 개야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교점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얘가 3이라는 얘기네. 9일 때까지도 교점의 개수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3에 등호가 있을 때는 b의 값은 마이너스 3인가요?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을 때 원래 접올리기 전부터도 0 대입한 게 9가 나왔어야 돼. 접올리기 전부터도 여기다 접올리기 전부터 여기다 0 대입한 녀석의 값이 a제곱 빼기 3인 9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때 a제곱의 값은 10인가요? 답이 18이 답이네요. 아까 풀었던 문제는 유사하네. 오늘만 똑같은 문제 두 번 받고 어렵지만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모르는 문제 얘기하세요. 다 했나요, 이제 풀이? 잠깐 쉬었다가 수토로 넘어가겠습니다. fx는 지금 이 곡선이 fx입니다. a점 좌표는 a, fa, b점 좌표의 값은 b, fb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차이값 a하고 b 사이의 차이값을 x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델타 x라고 씁니다. 요만큼의 간격을 함수값의 차이값 델타 y라고 얘기할 겁니다. y의 변화량 fb-fa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두 점을 연결한 선은 기울기인가요? 이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가요? 선생님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쓴다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쓴다면 b-a분의 fb-fa가 기울기 맞아요? 이거 이름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다시 가져올 수 없나? 선생님이 그냥 그림을 내 맘대로 그렸습니다. 이게 y는 fx입니다. 지금 이 책에서 여러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한 내용을 한 방에 설명하겠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은 a, fa, b점 좌표의 값은 b, fb입니다. 여기가 a, b 요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쓰겠다고요? 그 다음 여기가 fa, 여기가 fb입니다. 이 사이의 간격은 델타 y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죠. 다만 새로운 표기 방법은 델타 x라는 표현만 좀 새로운 표현 방법입니다. 중학교 때는 x의 변화량이라고 말로 지칭했습니다. 첫 번째 건 지금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요걸 우린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갖는 기하적 의미, 그래프상에서의 의미는 두 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이 식이 갖는 의미는 두 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입니다. 평균 변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중학교 과정과 거의 똑같아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쌤이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가 극한을 배웠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극한을 배우는 거거든. A점 좌표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B점 좌표로 움직이는 점이라고 생각하려고 해. B라는 점의 좌표가 점점점 그림을 따라서 B점 좌표가 점점점 A로 가까이 간다면, B점 좌표가 점점점 A점 좌표로 가까이 간다면 B라고 하는 눈금도 점점점 A라는 눈금으로 가겠네요? 이 말 납득하시나요?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B점 좌표가 고정되어 있는 A점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델타 x는 점점 뭐가 될까요? 델타 x는 점점 0이 되겠죠? B점에 A점을 이동한다면 델타 x의 값은 점점 0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극한의 개념을 추가한 녀석의 값을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리미트 B점 좌표가 점점 A점으로 간다면 B라는 눈금은 A로 가기 때문에 B의 값이 A로 갔을 때 이렇게 표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점은 평균 변율 값의 양변의 리미트만 달아준 거네? 그게 순간 변율인 거네? B는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A는 고정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A에서의 순간 변율인 거네? 여기까지 납득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오른쪽의 녀석의 값에서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쓰냐면, 지금까지 움직이는 점의 좌표는 A, B, C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 움직이는 점은 변수를 X나 Y 같은 걸 잡아. 근데 여기다 A, B라고 사용하면 마치 고정되어져 있는 상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쌤은 지금 B라고 하는 알파벳을 X라고 치환할 생각이야. 똑같은 식에서 치환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X-A분의 fx-fa라고 써도 위에 거랑 똑같은 거네. B만 X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근데 왼쪽의 녀석의 값은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델타 X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분모의 값은 델타 X 그대로 쓸 건데, 분자의 값을 fb-fa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델타 Y는 fb-fa니까. 그런데 A는 하고 정리한다면, B는 하고 정리한다면 B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이항할 수 있나요? 그래서 분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fb-fa라고 쓰려고 했는데 fb의 b값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내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fb-fa인데 b가 A 플러스 델타 X니까 B 대신에 이걸 써도 상관없잖아. 여기까지 납득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바꿀 때는 움직이는 점의 좌표인 B라고 하는 값을 X라고 치환했던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왕이면은 델타 X 세모 쓰고 X 쓰고 세모 쓰고 X 쓰고 세모 쓰고 X 쓰고 세 번 쓰기 귀찮으니까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써도 하자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델타 X라는 녀석의 값을 H란 문자로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식인 거네. 하나하나 논리적인 하자 없게끔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녀석들은 싸그리 다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순간 변화율의 기하적인 의미는
B점 좌표가 점점점 B점 좌표가 점점점 A로 가까이 가면 B점 좌표가 점점점 A로 가까이 가면 어느 순간에는 B점에 A랑 겹쳐질 정도로 가까이 갈 거 아니야? 그러면 평균 배열이 갖는 기하적 의미, 그림상에서의 의미는 A, B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순간 배열이 가지는 기하적 의미는 B점에 A로 엄청 가까이 가게 됐을 때는 A점의 접선의 기울기의 개념이 돼.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가 A에서의 순간 배열의 기하적 의미입니다. 왜냐면 B점 좌표가 여기쯤 있을 때는 A, B 연결한 기울기는 가팔라져요? 앞으로 B가 올 때마다 점점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팔라지는 건가요? 점점 가팔라지다가 결국에는 B가 A에 겹쳐질 정도로 가까이 가면 A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네. 지금 납득되시는 거 맞으세요? 그런데 니네가 알고 있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 이 그지 같잖아. 이거 너무 그지 같잖아. 되게 그지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뉴턴은 이렇게 얘기했어. 야, 이거 졸라 그지 같으니까 앞으로 이것들 전부 다 싹 다 이렇게 표기하자. 이렇게 표기하면 이게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 녀석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동일합니다. 순간 변화율도 A점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도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궁금해. 그러면 특정한 점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면 여기다 A한테 3대2 받는 거잖아.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면 여기다 5대2 받는 거잖아. 그 특정한 숫자 말고 3, 5 특정한 숫자 말고 아무 점에서나 일반적으로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싶다면 A 대신 X라고 바꾸면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해.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고 요렇게 쓰면은 임의의 점 X에서의 기울기네. 이건 특정한 점 A에서의 기울기고 특정한 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A 값 대신에 X를 사용했으니까 여기도 지금 A 값 대신에 X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의 이름이 F'의 X의 이름이 도함수입니다. 이거의 이름은 도함수입니다. 이 식 전체는 도함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처음으로 정의라고 하는 표현을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얘가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여태까지 정의는 다 말로 얘기했어. 여태까지 니네가 수학을 배웠던 모든 기간 중에 정의는 다 말로 설명합니다. 처음으로 정의를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식은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는 이것 자체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챕터입니다. 이거를 제일 좋은 방법은 요게 완벽해야지 수투를 잘할 수 있거든. 이거를 옆에 있는 수투를 공부한 적이 없는 친구한테 자근자근 얘기해서 처음부터까지 선생님 방금 너희한테 얘기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순간 수투는 언제도 잘하게 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돼. 하나하나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들 일부러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 녹화를 다시 보면서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지 보면서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충분히 납득되게끔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걸 니네가 머릿속에 온전하게 처음부터까지 기억해야지만 돼. 그래야지만 앞으로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너희한테 요구한 거는 함수는 마이너스 x요리라는 함수가 있는데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b-a분의 fb-fa라고요? 그럼 3분의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그럼 3분의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1이 평균 변화율이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미분계수라고 써있는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물어본 거는 야 마이너스1에서의 미분계수가 누군지 구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이너스1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1에서의 순간변화율과 똑같습니다. 마이너스1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1에서의 순간변화율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됐을 거니까 써드리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x-a분의 fx-fa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이 녀석들이 다 f'a였거든. 이것들이 f'a였습니다. f'a가 이름이 뭐라고요? 미분계수 오른쪽에 있는 이 리미트 식이 순간 변화율이라고요? 그럼 첫 번째 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걸 사용하든 두 번째 걸 사용하든 니네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걸 사용해 봤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x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1입니다. 분모의 값은 x 플러스 1이고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1인가요? 그럼 분자 있는 값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분자 인수해도 돼? 빵되는 원인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그 다음 걸로 갔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위에 것처럼 풀기 싫고요. 밑에 것처럼 풀고 싶어요. 밑에 게 도함수의 정의랑 관련된 거잖아요.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h의 값을 대입해서 제곱하고 부호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h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플러스 h 대입해서 제곱해서 부호 바꿨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1이라고요? 그러면 지워지네. 남은 거 약분했더니 뭐가 남아? 거기다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해서 2인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미분 가능성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풀 겁니다. 미분 가능성은 오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숙제할 때 미분 가능성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가 다음을 보라고 합니다. 야,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의 1,2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x가 1에서의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프에 있는 점 1,1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x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네요.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아까는 두 가지 다 사용했는데 지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x-1분의 fx-f1의 값이 이게 1에서의 순간변화입니다. 대입했습니다. x가 1로 갔을 때 분자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2야? 약분했더니 x 플러스 1만 남아요? 거기다 1 대입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의 값 2가 답이라고요? 지금 충분히 이해되시는 거 맞으세요? 찬민아, 지금까지 이해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쌤이 여태까지 집중연습 문제 풀어드린 적이 없거든? 집중연습 관련해가지고 설명이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리미트 델타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값을 세모 x, 세모 x, 세모 x 세 번 써야 되니까 뭐라고 치환했다고요? 네, h라고 치환했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델타 x의 값을 다른 문자로 치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싶어. 델타 x의 값 대신에 EH라고 쓰고 싶은 사람도 있대. 델타 x의 값을 EH라고 다 쓴다면 여기다 EH가 빵으로 간다고 쓰면 되겠네? 그럼 델타 x를 EH라고 치환한 거잖아. 근데 EH가 빵으로 간다는 표현과 H가 빵으로 간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야? H가 빵으로 가면 EH도 빵으로 가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도 있대. 아, 자기는 꼭 H제곱이라고 써야 되겠대. 델타 X의 값을 꼭 H제곱이라고 쓰고 싶대. 그러면은 여기다 H제곱의 값이 빵으로 간다고 써야 될 거 아니야. 델타 X의 값 H제곱이라고 치환했으니까. 하지만 H제곱이 빵으로 간다는 거랑 H가 빵으로 간다는 건 똑같은 표현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이 모든 녀석들은 전부 다 뭐랑 똑같다고? A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다고? 그럼 요점은 이거네. 요점은 야, 요것만 똑같으면 무조건 F'A야. 여기만 똑같으면 돼. 여기만 똑같으면 돼. 하지만 다르면 어떻게 할 거야?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BH 빼기 F라고 써봤습니다. 아,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BH인데 이건 H야. 그럼 여기다가 없던 B를 곱하고 여기다 없던 B를 곱해주면은 B는 안 곱한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거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왼쪽에 있는 값은 F'A고 거기다 B를 곱한 건가요? 그럼 B F'A가 돼요? 네,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러면 애당초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요 녀석이 다르면 그냥 요 개수만 비교하면 B인 거냐? 그냥 바로 보자마자 B, F'A라고 쓰면 되는 거네.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B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가 있으면 이건 B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HH 똑같잖아. 그럼 얘는 지금 B분의 1 F'A예요? 네, 지금 되신 거 맞아요? 된 거 맞아? 요 값의 개수만 비교해서 쓰면 되는 거네. 요 값의 개수만 비교해서 앞에다 개수를 쓰고 F'A만 쓰면 되는 거네. 얼마나 쉬워. 말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야? 세 번째 누구야? 네 번째 누구야? 이건 누구예요? 얘는 누구야? 다 잘할 수 있겠네 이제? 이건 누구야? 두 번째 건. 이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똑같으니까 F'A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은 아까 전에 설명한 건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F'A라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 B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B-A분의 FB-FA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사람들은 선생님 아까 전에 배울 때 B라고 하는 거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동점의 좌표로서 B의 값을 X라고 치환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저는요 X라는 문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꼭 X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어요. X의 제곱의 값이 A로 갔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Fx의 제곱 마이너스 FA라고 저는 꼭 쓰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이것도 F'A라고. 선생님 저는요 저렇게 안 쓰고요.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뭐 3X라고 쓰고 싶어요. 네 마음대로 해.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것도 전부 다 F'A야. 근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는 EH가 빵으로 가면 H가 빵으로 가는 거였고 H제곱의 값이 빵으로 가면 H가 빵으로 가는 거였잖아. 하지만 지금은 약간 달라. 뭐가 약간 다르냐면 X의 제곱이 A로 간다고 해서 X의 값을 A로 간다고 얘기하지 못하지. X의 제곱이 A로 간다고 해서 X를 A로 간다고 못해. 3X가 A로 갔을 때 X의 값이 A로 간다고 얘기 못하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긴 있어.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주는 편이야. 리미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의 제곱 마이너스 f1 이렇게 주는 편이야. 왜냐면 x의 제곱의 값 1로 가면은 x의 값 1로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녀석은 x제곱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어. 내 말 되세요? 제곱의 값 1이면 x의 값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조금 문제가 좀 있어. 그럼 문제 풀면서 해결합시다. 지금도 요점은 얘가 똑같기만 하면 얘를 보고서 f'A라고 쓴다고? 얘가 똑같기만 하면 뒤에 걸 보고 f'A 똑같기만 하면 f'A라고 쓰겠다고?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첫 번째 건 f'인 거 알겠어. 세 번째 거는 좀 다르다. 세 번째 거는 조작을 좀 해야 되겠다. 세 번째 거는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내가 필요한 거는 분자에 fx 빼기 fa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는 x-a는 필요해. 하지만 필요 없는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a 값은 필요 없어. 얘는 극한값이 누구라고? f'a라고? 근데 얘는 극한값이 a 대입하면 누구야? 되신 거 맞아요? 얘도 필요한 녀석의 값 x-만 필요한데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a가 있네? 그럼 분자분모에 루트 x 플러스 루트 a를 더 곱해야 되겠다. 그럼 분자분모에 루트 x 플러스 루트 a를 곱했더니 유리화해주면 분모의 값은 x-a 분자의 값은 fx-fa인데 유리화했을 때 곱한 녀석의 값이 루트 x 플러스 루트 a를 곱했나요? 그럼 얘는 f'a라면 얘는 2루트 a예요? 2루트 a 곱하기 f'a인 것 같습니다. 얘도 해보겠습니다. 얘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분의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x-a의 값은 x-a분의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인수분해했습니다. 인수분해해가지고 분모로 보내겠습니다. x-a 값을 분모로 보냈습니다. 남는 게 누구야? x 플러스 a가 남아요? 그럼 얘가 뭔데? f'a분의 정신 안 차리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다 필요한 녀석의 값은 x-a만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녀석의 값은 따로 쓰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게 누군데요? 되신 거 맞아요? 따라서 앞에 건 f'a입니다. 뒤에 건 누군데요? 3a 제곱분의 1이에요? 이 정도 연습시켜드렸으면 유사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1번으로 갔습니다. 예제 1번 문제가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0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값 구하시고요. A에서 미분계수도 구하신 다음에 같다고 놓고 A를 구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구하는 건 평균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2-빵분의 함수한테 2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값은 누구라고요? 4? 평균 변화율 값은 4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번에는 x가 a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이 궁금합니다. x가 a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하니까 그걸 순간 변화율로 구하고 있습니다. x-a분의 fx-fa 여기다 대입했으면 좋겠거든?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a, 분자의 값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빼기 2a 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마이너스의 값은 소거되고 인수분해 되는 것 같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x-a분의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a, x-a네. x-a 약분했고요. a 대입했습니다. 그 두 개 값이 똑같도록 한 a로 가라고요? a 값 1이라고요? 충분히 이해되신 거 맞죠? 이해가 됐으면 연습이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멍청한 상태로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면 연습에서 잘 있게 돼야 됩니다. 계수 비교하라고요? 누군데요? 마이너스 5분의 2 f 프라임 1이라고요? 얘는 이렇게 한 줄 바꿔보겠습니다.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앞에 거는 지금 2h분의 f1 플러스 3h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h분의
F1-2h인가요? 선생님이 분수 따로따로 썼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 녀석이 없어요. 요 녀석이. 그래서 없던 값인 마이너스 F1을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도 없던 값이 마이너스 F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빨간색 두 개는 빼면 지워지나요? 빨간색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앞에 거 계수 비교하면 되겠네. 앞에 건 누군데? 뒤에 거는 계수 비교했더니 누군데? 맞아요? 근데 두 녀석 빼라고요 지금? 그래서 누구야? 공식 설명합니다. 리미트 h 값이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mh 빼기 a 플러스 nh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무진장 많이 풀거든. 수백 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푸실 때는 빨간색이 색깔 다르게 보여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색깔 다르게 보여야 돼. 빨간색에 위치한 녀석의 값을 빨간색만 먼저 산수할 거고요. 그 뒤에다가 F'A만 곱하면 끝입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공식으로 알려준 건 분모가 H만 있을 때야. 만약에 분모에 H 앞에 다른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분모에 써야 돼. 얘가 그런 거네. 빨간색만 계산했을 때 빨간색 계산한 게 누구야? 3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빨간색이 5예요? 근데 분모가 H가 아니라 2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2분의 5라고 쓸 겁니다. 그 옆에 곱한 녀석의 값은 F'1만 쓰면 된다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공식이라고요.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기억할 수 있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눈치껏 빨리 쓰실 사람들 쓰셨죠? 자, 바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바로 연습했습니다. 5야. 마이너스 3이고 가운데 빼기야. 이거 색깔 다르게 보이는 포인트만 색깔 다르게 썼고요. H가 아니네. 자, 빨간색이 누구라고요? 그 옆에는 뭐만 쓰면 돼, 이제? 그럼 얘는 바로 할 수 있겠다. 얘는 누구야? 되신 거 맞아요? 방금 전에 설명할 때 찬민이 너 안 쳐다보고 있었어. 아주 안 좋은 태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너. 수업 할 때 중간에 놓치는 게 발생하면 안 돼. 자, 다음으로 갔습니다. 예제 3번 문제는 함수 fx의 값에 아까 전에 숫자 하나 대입 안 했다. 방금 예제 2번 문제. f'의 값이 4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녀석의 값은 리미트 x의 값 1로 갔을 때 분자에는 x-는 분모로 내려오면은 x-1분의 1이기 때문에 x-를 분모로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범분수 계산하면은 원래 식과 똑같습니다. 근데 분모의 값이 f'1인가요? 답이 4분의 1이고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이 녀석은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구태여 x의 삼성이라고 취하고 싶었나 봐. 얘는 b의 값을 무조건 x의 삼성으로 쓰고 싶었대. 그럼 b의 값을 x의 삼성으로 썼으니까 분모에도 x의 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식과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만들려면 뭘 곱해야 돼요? 이러면 똑같은 식 맞아요? 그런데 x의 3승의 값이 1로 간다는 표현과 x가 1로 간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인가요? 그럼 얘가 누구예요? 얘는 무조건 뒤에 거 보고 얘기한다고요? 앞에 게 똑같기만 하면 뒤에 있는 거 보고 얘기한다고요? F'1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1 대입했으니까 3인가요? 4 대입했으니까 답은 12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4번입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개념, 지금 푸는 4번. 나는 아주 정확하게 항상 설명해 드리는데 아주 아름답게 까먹습니다. 맨날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이 식의 이름은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물어봤는데 관계식이라는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밑줄 친 녀석의 이름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을 만나면 관계식을 보자마자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합니다. 관계식, 도함수의 정의, 관계식, 도함수의 정의. 근데 아까 전에 도함수의 정의를 봤었는데 한 번 보고 기억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승우야, 도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한 번 봐서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현우 뭐라고? 창빈아 뭐라고? 네. 이런 매직은 어디서 오는 거죠? 1시간 수업 시간 중에 불과 20분 전에 본 게 기억이 안 나는 매직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자, h가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의 값이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도함수의 정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관계식 도함수의 정의. 난 도함수의 정의부터 썼습니다. 여기다 저 관계식을 대입할 건데 첫 번째 할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 행동은 x 플러스 y가 아니라 x 플러스 h라고 써 있으니까 첫 번째 할 행동은 y라는 녀석한테 h의 값을 대입하는 게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일 것 같습니다. 대입했습니다. fx 플러스 h fx fh인가요? 대입하려고요. 대입했습니다. fx, fh 대입했습니다. 그럼 fx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분자에 남는 건 fh만 남나요? 이해되신 거 맞죠? 리미트 h분의 분자가 누구라고요? 근데 괄호 속에서 h를 쓸 때는 h 앞에 한 칸 띄고 써야 돼. 꼭 h 앞에 한 칸 띄고 써야 돼. 두 번째 일. 두 번째 일은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분자는 fh밖에 없다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은 나는 이런 공식 알고 있었잖아. 리미트 h가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구였다고? 이게 f'a였다고? 이게 순간변화율 미분계수였다고? 아, 요 자리가 비어있잖아 지금. 요 자리가 없잖아. 근데 이건 fh라며. 머리가 좋으면 a가 누군지 알겠다. a가 누군데? 0을 안 쓰면 헷갈려서 선생님이 0을 쓸 거야. 이 자리는 0의 자리여서 한 칸 띄워놓은 거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헷갈려. A 자리에 0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난 뒤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아,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 지금. 마이너스 F형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F형의 값이 만약에 3이면 없던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같다고 할 수 없잖아. 요 자리에가 마이너스 F형이 있었으면 난 좋겠어. 나의 바람은 지금 그거야. 그러면 혹시 F형이 빵인가? 빵이니까 없는 값을 쓰나 안 쓰나 상관이 없는 건가? 그래서 x하고 y한테 값 빵 대입하겠습니다. x하고 y한테 빵을 대입했더니 주어진 첫 번째 식이 f빵, f빵, f빵입니다. 지워지니까 f빵이 누구라고요? 아, 확인했어. f빵 빵이네. f빵이 빵이면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거잖아.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식은 뭔데 이게? 이게 f' 빵이라고 이게? a가 빵이니까? 근데 f' 빵은 문제에서 1이라며.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니네가 지금 뭘 구한지 이제 여기서 기억나. 학교 시험 볼 때 기억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기억나. 여기까지 해. 꾸역꾸역 여기까지 기억해서 했어. 그리고 그 가장 많은 문제점은 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난 정말 이해할 수 없거든? 그런데 여기까지 구해놓고서 지가 뭘 구했는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f 프라임 x를 구한 거야. 아, 계속 등호를 사용하고 구한 거냐, 지금. 근데 이게 산수가 싫은 셈이 짧고 간결하게 쓰느라고 이렇게 된 거지. 어떤 문제에 따라서 이 풀이 과정이 길면은 기껏 구해놓고서 지가 뭘 구했는지 모르는 병신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f 프라임 x의 값이 1인 걸 구했어. 그러면 이건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잖아. 임의의 점, x한테 뭘 대입한지가 이게 무조건 1이라는 얘기잖아. 문제의 질문이 3 대입하라며. 그러니까 f 프라임 3의 값은 누구라는 얘기야? 이 정도면은 타득이 안 돼. 한 번 더 해야 돼.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의 이름은 뭐라고요? 관계식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사이의 관계식? 관계식을 만나면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할 겁니다. 관계식을 만나면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할 겁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모르면은 그건 학생이 아닙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데 구구단 모르고 산수하는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도함수의 정의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알파벳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한두 번은 보통 외울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하자고요? y에 h를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써도 이해될지 모르겠다. 내가 fx 하나만 이해하겠냐? 그럼 분자한테 이거 통으로 대입하면 되겠다. 되신 거 맞아요?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h 쓸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한 칸 띄고 쓰라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걸리적거리는 게 저 xh는 없었잖아.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의 값을 이용해서 문제 풀릴 생각인데 여기는 분자 x 따위는 없었단 말이야. 너 xh 너 꺼져줄래? xh 꺼져주게 하려고 따로 쓰면 되잖아. h분의 fh 마이너스 2만 내비두고 따로 쓰면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여기서 또 고민에 빠졌어. 아, 나 이 새끼들 왜 이건 안 주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없지? 이 자리는 빵의 자리잖아.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f빵이 있어야 돼? 그럼 요 2의 값이 f빵인지 검토해야 되겠네. 2의 값이 f빵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자고? 둘 다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f빵, 우변값은 f빵 플러스 f빵 빼기예요? 두 개 지웠더니 f빵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는 2의 값 대신에 지우고 f빵으로 대체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럼 왼쪽 녀석의 값이 뭐라고? 극한값이. 이거 뭐라고? 그럼 h가 빵으로 가니까 이거 빵이네. h 빵으로 가니까 이거 빵이네. h가 빵으로 가는 거지 x가 빵으로 간다고 얘기한 적 없죠? h가 빵으로 가든 말든 x는 그냥 x야. 우리 병신 아니야. 니네 뭘 구한 거야? 우리 도함수 f'x를 구한 거죠? 근데 의외로 여기까지 해놓고 뭘 구했는지 모르는 애들 진짜 많아. 자, 그러면 f'x라는 녀석의 값 자체가 x 더하기 f' 빵인데 f' 빵 좋냐? 아씨, f' 빵 안 좋네. 대신 뭘 줬어?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면 좌변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f' 빵이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3?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도함수가 x-3이란 얘기네.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라며. 마이너스 1 대입하세요.
되신 거 맞나요? 쌤은 지금 먼저 뭘 구해서 풀었냐면 먼저 쌤은 도함수를 구해서 문제 풀었거든? 쌤은 도함수를 구하고 나서 문제 풀었어. 근데 일부 책의 해설이나 교과서 해설들을 보면 이게 알고 싶은 게 이것만 구하는 해설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것만 구할 줄 알면 나중에 도함수 못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평상시 연습할 때도 항상 도함수를 구해서 푸는 풀, 방금 선생님 설명한 이 한 가지 풀을 밀고 나가세요. 미분계수를 구하는 풀이를 사용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쌤은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함수 fx에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2라고 합니다.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고 그게 2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계수 비교예요? 뭐야? 아주 유치한 수준이네. 자, 숙제는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현재 76쪽까지가 숙제고요. 미분 가능성, 연속성은 숙제가 아닙니다. CPR도 미분 가능성 전까지 풀어오세요. 내일 만나요.